창원시민 여러분, 한국 시장을 자산노동부장님, 오늘 본 의원의 시정기문 문제는 현재 귀중한 생명과 밀접한 입니다. 정상부 강남사파 대방구였고 정상부 정상만 정거래니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예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과 코로나19 대응 제1선에 있는 공무원, 의료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창원시는 도시재생과 개발 사업으로 정주 여건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외된 사각지대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충무지구 도시재생, 여자지구 도시개발, 진해 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미포함된 여자 19통이 있습니다. 여자 19통 일대 꼼장어 골목에 어둡고 소외된 도심 슬럼화 지역에 도시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을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파크랜드와 인근의 시유지를 살리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됩니다. 여자지구 셋들마을 사업지인 여자 1, 2, 3통 돌산마을에 도시가스를 한 집도 빠짐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충무지구 도시재생에서 구태평동이 사각지대입니다. 퇴직자를 공기업과 공단에 채용할 때에는 당연히 임금 핑크제를 적용하고 협의에 의한 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양신도시는 마산 지역뿐만 아니라 창원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야 합니다. 다음은 창원 SM 타워 문제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와 개장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는 별개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면 시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총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필드의 정상 개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청소년과 시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건립에 되는 시설에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내용들을 상세히 알리고 추진하는 것이 사람 중심의 시정일 것입니다. 지계 남산간 민자도로는 오는 7월 말 완공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통행료 인상이 예정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도로 교통 전 통행료를 낮춰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조금 지급으로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기간의 연장입니다. 셋째, 자금 재조달의 방안입니다. 이와 같이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도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창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협의점이 도출되어 지계 남산간 민자도로 교통이 창원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 중 해안을 접하고 옛날 세계도시가 통합된 의미를 가진 지역입니다. 지역 이기주를 끊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화합을 위한 논제를 던지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지역 간 갈등은 이제 끝내고 창원 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뭉쳐야 창원의 미래는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2022년 1월 13일입니다. 7월 1일 창원 시민의 날을 1월 13일로 바꾸어 우리 창원시가 지역 간 화합으로 하나가 됨을 선포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에 더불어 국립해양미술관 창원관으로 예술의 향기를 입힘으로써 진정한 메카시티의 주축인 창원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섬을 저렇게 둘 것이 아니라 서울타워, 부산타워 같은 타워를 세워봅시다. 마창대교를 단순한 교통시설로만 둘 것이 아니라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합시다. 전국에 15개의 지방자치에서 유치를 띠고 있는 고 이건희 회장 클리센 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이 최적지입니다. 오늘날 삼성그룹의 시발점이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26살 되던 해에 해운동 창신 중고등
그 자리 입구에서 협동정미소를 설립한 것이 기원입니다. 경남 혈액원의 창원시 지분 지방세 감면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을 언급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곳들은 시설 장비나 치료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 혈액원은 코로나 시국에 혈액 채취량 증가 등으로 기본 비용이 증가되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남 혈액원의 창원시 지분 감면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혈액원 재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방향을 따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복합타운 건물 명칭 자체가 SM타운입니다. 따라서 명칭에도 걸맞고 SM이 지향하는 문화 콘텐츠 사업에 맞게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를 저렴하게 시행사에 매각해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하여서 부동산 이익만 남긴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목적이었다는 비난을 차후에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합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을 받지 않도록 제대로 잘 하고자 그렇게 지금까지 애써온 거고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님 원칙 하셨는데 지난번 3월 시정질문 때 우리 문승규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과 민간 위탁 동의안을 표기를 할 때 나와서 찬성 토론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칙도 중요하지만 개간, 시민들의 영혼인 개간이 우선이다. 이렇게 해서 참 이 공감대를 얻어서 통과되었거든요. 창원 문화복합타운의 개간은 어차피 늦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회, 운영법인, 시행사, SM 등의 5자 회담을 공식적으로 건의합니다. 우리 시는 당사자 간 이견과 입장 차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하기 위해 공식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견 조율과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예, 긴급히 계약할 때 계속 공사 시에 계약 상대가 1인밖에 없을 때 중소기업의 보호 이유 있을 때 특정하게 한정돼야 되고요. 경쟁을 배제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안 그렇지요. 관내 등록업이 수백 개인데 조달해서 특정 회사 물품을 사고 공사하면서 또 다른 수익권으로도 안 잡아요. 그래서 관공서 이력 없는 영세업은 이력받지 못하고 대기업이 입찰에 참여 못하듯이 현재 편중된 중견기업은 전국 입찰로 가거나 기술 개발하는 성과 공유제로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뭐 의원님 말씀처럼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저희들도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수의계약 총량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도 폐쇄적으로 끝나고 나서 홈페이지에만 공개가 되는데 물품도 역시 8,900만 원짜리 합의 한 부서가 5, 60건 한 업체에 근 15억이 넘어가는데 공개가 안 되니 아무도 모르고요. 수의계약 총량도 어디로 편중되는지 감세책에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전자로 수의계약을 하고 부서가 하던 곳에 주고는 물품은 조달인이 수의계약 안 잡히고 편중되는데 업체별 계약 총량 어디로 크게 가는지 우리 시 정기적으로 취합하나요? 저희 회계부서에서 총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취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선 논의대로 수의계약이라도 총량제와 공개견적 시스템을 우리 시가 좀 들여온다면 직원들도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다른 선진 경기도의 시스템을 한번 벤처마킹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권역별 삼성병원이 이제 코호트 격리나 음압 격리를 해서 응급실 베드가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18개로 줄어버렸고 중환자실도 40개 뿐이고 이게 응급 베드가 다 부족하고 병원들은 작은 데 요양원으로 돈 되는 데로 가니까 응급실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조사는 다 되어 있고요. 응급 베드 수하고 이런 거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사실은 지난번 코로나 때 초기에 특히 초기에 이제 코로나 응급 환자를 위해서 베드 일부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 응급 환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소외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긴 했지만 우리가 더 잘 준비되어 있더라면 앞으로 또 그런 사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화 성공 국가로서 외부적인 지위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내부적으로 아직 많은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고민은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데 성공했었는데 그 이후 숲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지에 대한 방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나무 부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된 나무 부산물을 도시숲 등 녹진의 비료로 활용하고 톱밥은 축산농가, 우드칩은 유통을 통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원료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무 부산물을 녹색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단순 경제연합을 뛰어넘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제 창원시는 창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설정할지, 창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설정할지 본격적으로 논해야 할 때입니다.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라는 지위적 한계로 인해 동남권 메가시티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창원시도 연구 용역을 실시해 메가시티에 대응하는 창원만의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창원이 경남 수구 도시를 뛰어넘어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발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구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3개 단체는 사무실 노하우와 협소함으로 사용이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있지만 단체원 회의 및 교육에 필요한 회의장이 없다 보니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은 단체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격상된 단체의 위상에 어울리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보다 열성을 다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동기부여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봉사활동이 활발해지는 도시야말로 장기적으로도 풍족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산 해양 신도시는 지난 2003년 구 마산시 시절에 해박 체계를 시작한 사업으로 총 면적 64만 1,16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 3,403원을 들여 마산 앞바다를 메워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7년 동안 개발 방향을 두고 상당한 논란을 가졌습니다. 창원시정연구는 연구 용역과 시의회, 시민사회, 환경단체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3일 시장님이 직접 마산 해양 신도시 비전 발표를 통해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공모 과정을 보면 해양 신도시 조성 사업에 매립된 3,403억을 해소하는 데만 급급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고 지역 상공인과 환경단체들은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고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창대교의 현 시점을 검토하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의 협의 중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지자체 간의 문제점 완화 방안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마창대교는 출퇴근 시간과 창원시 등록 차량의 통행 이용 비율이 높아 창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출퇴근 접근성과 통행 비용, 주거 여건 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불합리함을 파악하고 유료 도로의 가변 요금제를 채택하여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의사결정권자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창원 시민 50% 이상이 사용하는 마창대교가 창원 시민의 편리가 아니라 통행료 세금이라는 별명이 붙지 않도록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반드시 합의하여 요금을 인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세부 운영 관련입니다. 지역 상생을 위해 창원시는 특정인을 지명할 수 없는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고 1인 견적 수위를 예외로 계약 원칙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응급의료 과부하 관련입니다. 권역병원의 경우 격리실을 제외하면 응급실 베드는 18개, 중환자실 역시 40개 뿐입니다. 화면은 119가 취합한 405건의 지난 3년간 관내병원의 환자 이송 거부 건인데 마산의 거부 건수가 유독 높습니다. 실태조사로 작년 말처럼 병원 10여 곳을 돌다 사망하는 시민이 없게 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대폭 지원해 주실 것을 창원시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2020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30%이며 반려인은 1,50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상형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가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유기되는 반려동물 역시 증가하고 있고 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반려동물을 입양할 준비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이나 의무 교육 시행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초, 중, 고, 중교 교육 과정에 동물 보호와 복지, 패티켓, 반려동물 행동 교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